아이고. 저 노인네들 좀 빨리 내보내게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게 입구에 손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진짜 손님다운 손님이 오셨나 보군. 저 손님은 내가 직접 응대하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80살의 박만수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 김정숙 할머니입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힘겨운 세월을 함께 이겨내신 분들이었죠. 젊은 시절 할아버지는 동이 트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논과 밭을 갈았고, 할머니는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아끼고 또 아끼며 보낸 세월이었지만 그 끝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눈물을 흘린 끝에 두 분은 큰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덕분에 지금은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의 높은 빌딩과 복잡한 거리 속에서 사는 것은 두 분에게 너무나도 숨막히는 일이었지요. 결국 두 분은 번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신도시 교외에 있는 널찍한 저택을 구입했습니다. 마당도 넓고 집 뒤에는 작은 밭을 일굴 공간도 있었죠. 역시 이렇게 사는 게 제일이야. 정숙. 할아버지는 호미를 쥐고 흙을 만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흙냄새 맡으면서 사는 게 최고지요. 할머니도 꽃을 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는 이제 아들이 물려받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작은 트럭이 한 대 있었죠. 겉보기에는 낡고 투박한 경트럭이었지만 두 분에게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깃든 소중한 추억의 일부였으니까요. 이 트럭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먼지투성이의 흠집도 많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두 분이 걸어온 길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 트럭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지? 할아버지는 세월의 때가 묻은 핸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신도시의 저택으로 이사온 후에도 이 트럭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 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나를 때, 그리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 보러 갈 때도 기꺼이 태워드리곤 했죠. 영감. 오늘도 트럭 타고 장 보러 갈까요? 그러지. 연식은 오래됐지만 아직 쌩쌩하다네. 할아버지는 트럭 차체를 툭툭 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죠. 사실 할머니도 이 트럭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밭일을 하다가 문득 낡은 트럭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체는 낡았고 여기저기 흠집도 늘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보니 지친 엔진이 힘겹게 덜덜거렸습니다. 이 녀석도 이제 많이 지쳤나 보구나. 할아버지는 트럭 핸들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해 애착이 깊지만 이제는 좀 쉬게 해주어도 좋을 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우리 차 한 대 사야겠어. 차요. 트럭이 고장이라도 났어요. 아니, 아직 움직이긴 하지. 그런데 연식도 너무 오래됐고 말이야. 밭일할 때는 트럭을 쓰고 외출할 때 탈차를 한 대 더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서.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라이브용 차라니. 꽤 괜찮은 제안이었죠. 평생 무언가 하나를 사는 것만으로도 고민하던 할아버지가 새 차를 사자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의외였지만
그 말이 결코 싫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작은 도시 중심에 있는 대형 수입차 매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오후.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쇼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매장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고급 수입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감탄하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나. 정말 멋진 차들이 많네요. 그렇지.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 말해줘. 할아버지는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사실 어떤 차를 살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쇼룸에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입구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노부부를 보자마자 얼굴을 살짝 찌푸리더니 다른 직원과 눈을 맞추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귀찮아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뭐야? 또 구경만 하러 온 노인들이잖아. 요즘 노인들 사이에서 고급차 구경하는 게 유행인가?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킥킥거렸습니다. 척 보기에도 이 노부부가 실제로 차를 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할아버지는 그들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듯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미묘한 분위기를 금세 알아차렸죠. 왠지 저 사람들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지못해 하는 표정으로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만 그 시선은 차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이쪽에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말투는 정중한 척했지만 속마음이 뻔히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차를 한 대 보러 왔는데 구경 좀 해도 되겠나? 직원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물론 자유롭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차들은 가격이 상당한 모델들 뿐이라서 혹시 희망하시는 차종이라도 있으신지요? 그 말에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말고 살 거면 제대로 말해달라는 속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직원의 태도에서 미묘한 모욕감을 느꼈고 할아버지는 그 말에 가볍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되받아쳤습니다. 비싸다고 하니 얼마나 비싼가.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은 더욱 불쾌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비꼬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님, 이건 굉장히 비쌉니다. 그냥 여기서 구경만 하시는 게 어떠실지요? 그렇게 말하며 차 문을 살짝 열어 내부를 슬쩍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한번 앉아봐야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님, 이건 정말 고가의 차량입니다. 그냥 눈으로 즐기시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적이었던 것은 다음 한마디였습니다. 잠자코 직원의 태도를 지켜보던 다른 직원이 끼어들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차를 살 돈은 있으시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쇼룸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위의 직원들은 곁눈질로 그쪽을 쳐다보거나 흥미롭다는 듯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고 할아버지는 한동안 조용히 직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엄하고 굳건했습니다.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 직원 한 명이 갑자기 달려왔습니다. 25살의 신입사원 이정호라는 청년이었죠. 그는 곧장 차 문을 활짝 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향해 정중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부디 한번 타보십시오. 직접 앉아보셔야 느낌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할머니는 조금 망설였지만 그의 따뜻한 배려에 이끌리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직원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까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직원은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이정호를 쏘아보았죠. 어이. 신입 주제에 잘난 척 끼어들기는? 하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정호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 직원을 돌아보며 분명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시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째서 연세 드신 분께 그렇게 무례하게 구시는 겁니까? 그 순간 매장 안은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정호는 위축되지 않고 정직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피식 웃으며 노부부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그렇게 착한 사람인 척하고 싶으면 끝까지 책임져봐. 시간 낭비겠지만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그 직원은 노부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이번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태도를 싹 바꾸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차를 찾으십니까? 저희 매장에서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직원들은 돈 많아 보이는 손님에게만 극진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었죠.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태도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이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에 앉은 할머니를 지켜보다가 어색해하는 이정호를 흘긋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한마디 건넸습니다.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참 친절하구먼. 이정호는 그 말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 직원의 태도는 너무나도 무례했습니다. 혹시 마음 상하지 않으셨을까 걱정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이 역력히 묻어났습니다. 방금 전 다른 직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진정으로 손님을 소중히 여기는 영업사원의 자세 그 자체였죠. 할아버지는 그런 이정호를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지.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저쪽이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지만 그 눈에는 어떤 동요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정호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하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불쾌해하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이었고 할머니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정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잠시 타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지? 조금만 기다려주게.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분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노부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이 매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요. 할아버지는 쇼룸 구석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은 날카롭게 무언가 깊은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나다. 지금 어디쯤인가? 할아버지가 짧게 말을 건네자
상대방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이리로 와주게. 주소 보낼 테니 시간 맞춰서 들어오게나.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다시 이정호와 할머니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사이에도 이정호는 할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다른 차들도 시승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할머니도 이정호의 다정한 도움 덕분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진 듯 여러 대의 차에 타보며 실제 느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비웃으며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쓸데없는 노력을 하다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저런 노인들은 어차피 구경만 하고 갈 텐데. 저 신입 참 안 됐어? 그렇게 서로 말하며 그들은 이정호를 깔보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못 들은 척하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그때 전화를 마친 할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할머니와 이정호를 바라보았죠. 정숙. 어떤 차가 마음에 드는가? 할머니는 잠시 고민한 끝에 한 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차. 아주 품위 있고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것은 세련된 디자인과 우아한 색상이 돋보이는 고급 세단 모델이었습니다. 이정호는 할머니의 선택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이 모델은 승차감도 부드럽고 안전성도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정호의 눈을 잠시 바라본 후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정호 군. 이 차. 오늘 바로 사겠네. 계약서 좀 가져다 주게. 그 순간 이정호는 너무 놀라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아버지는 태연한 얼굴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 차로 하지? 오늘 계약할 테니. 일시불로 살 거니까 계약서 준비해주게. 이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할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리킨 차는 이 쇼룸에서도 가장 비싼 모델. 무려 10억 원에 가까운 초고가 세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차를 구매하시는 겁니까? 이정호는 놀라움에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정호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계약서를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한편 매장 안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직원들의 특별 대우를 받으며 여러 고급차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극진히 응대하며 온갖 설명을 다했죠. 하지만 한참을 둘러보기만 하던 그 손님들은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좀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고 나가버린 손님들. 남겨진 직원들은 힘이 빠진 얼굴로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매장에 남은 손님은 이제 노부부뿐이었죠. 그때 계약서를 가지러 간 이정호를 본 다른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부부가 지금 계약을 하겠다고.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저렇게 비싼 차를 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냥 농담하는 거 아니야? 그들은 여전히 노부부가 정말로 차를 살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정호가 헛된 기대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쇼룸 밖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게 앞도로에서 힘찬 엔진 소리가 울리나 싶더니 서로 다른 브랜드의 초고가 수입차 3대가 조용히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본 직원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꿀꺽. 침을 삼키며 그 차들을 바라보았죠. 조금 전까지 노부부를 무시하던 그들도
이번에는 마치 눈빛이 바뀐 것처럼 황급히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큰 손이 오셨다. 저 차들 좀 봐. 저건 그냥 구경 온 게 아니야? 초특급 귀빈이 틀림없어. 그들은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최고의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리는 손님을 맞이하러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맨 앞차의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보니 모든 차의 운전사들은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한눈에 보아도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환한 얼굴로 다가가 상냥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차를 찾으시는지요? 저희 매장은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은 직원들의 말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쇼룸 안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었죠. 바로 노부부가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제야 직원들은 이 남자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들. 왜 저 노부부에게 가는 거야? 설마 아는 사이인가?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노부부 앞에 반듯하게 늘어서더니 일제히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기다리시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쇼룸 안은 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직원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노부부는 자신들의 회사 간부들에게 연락해 여러 대의 업무용 차량과 차에 대해 잘 아는 직원들을 이곳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멍하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노부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는 3명의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상대가 사실은 엄청난 거물이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사태에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들이 차에 대해 잘 안다고 들었네. 내가 아직 타보지 못한 브랜드가 여기에 있는데 이 차는 어떤가? 그 말을 들은 3명의 정장 차림 직원들은 즉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 브랜드는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승차감과 힘이 뛰어납니다.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치 특별 고문처럼 그들은 노부부에게 차의 성능과 디자인, 안전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두 분의 요구에 맞춰 안내했습니다. 한편 주위의 직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갈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례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그때 이정호가 계약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찾으러 간 사이에 벌어진 일을 거의 다 보았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직접 마주하니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당황하지 않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에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직원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당당하게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시불 결제를 마쳐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직원들은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진짜로 사버렸잖아. 그것도 일시불로. 저런 고급차를. 지금까지 겉모습이나 분위기만으로 살 것 같은 손님과 그렇지 않은 손님을 가려가며 차별적으로 응대해왔는데
진짜로 살 마음이 있는 거물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야 통감한 것입니다. 아까까지 거만하게 굴던 직원들은 완전히 풀이 죽어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노부부에게 잘 보이려 해도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죠. 계약을 마친 할아버지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으로 직원들을 둘러보고 아까 자신을 무시했던 직원들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사라는 건 말이야. 겉모습만 보고 손님을 판단하는 게 아닐세? 다음부터는 좀 더 배우도록 하게나.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정호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정호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손님을 소중히 대해주세요. 당신 같은 직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이정호는 감격한 표정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손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새 차 열쇠를 받고 3명의 직원과 함께 당당히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배웅하는 직원들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들 이미 늦었죠. 노부부는 최고급 차를 손에 넣고 품위 있게 수입차 매장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할아버지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매장에는 실제로 차를 구매한 고객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구매 고객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 매장의 접객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였죠. 노부부는 그 설문지를 한 장씩 구석구석 읽으며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노부부를 무시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하점을 주었고 겉모습이나 옷차림만으로 손님을 판단하는 태도를 고쳐야 하며 서비스의 기본부터 다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최종적으로 차를 판매한 이정호에게는 진심으로 손님을 위하는 모습에 감동했으며 이런 직원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적고 높은 점수와 뜨거운 칭찬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정호는 매장 내 최고의 평가를 받은 직원이 되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1위를 기록하고 그의 성실한 태도는 본사에도 보고되어 회사 내에서 널리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무례한 태도를 보였던 직원들은 설문조사에서 연이어 혹독한 낮은 평가를 받았고 그들의 접객 태도가 정식으로 문제시되어 본사에 보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징계를 받게 되었죠. 겉모습만으로 살 것 같은 손님과 그렇지 않은 손님을 나누었던 직원들은 결국 손님 자신의 평가에 의해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